자, 이거 뭔 소린지 모를 때는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죠. 자, 마이너스 3,1 적당히. 그 다음에 1,6 뭐 여기쯤. 그래서 선분 A, B가 Y축에 의하여 내분된다는 소리가 뭐야? Y축으로 이렇게 싹 잘린다는 소리인데 여기 잘리는 점이 바로 보이잖아 여기. 여기에서 잘리는데 이때 여기 잘린 비율을 알려준 거지. 즉 내분점 알려준 거며 그 다음 결국은 얘가 뭐다? Y축 위에 점으로 내분된다라는 소리. 즉 Y축 위에 점이다 라는 말을 저따구로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야. 따라서 0, 그러니까 X좌표가 0이다가 메인 힌트가 되겠지.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내분점 써야지 뭐. A좌표가 마이너스 3,1이고 B좌표가 1,6이고 M 대 N 내분점을 이제 공식으로 써줄 수 있겠지. 네, M-3N 콤마 그 다음 M 플러스 N분의 6M 플러스 N. 이때 힌트는 어디 걸려 있어? 여기 걸려 있는 거지. 여기가 0인 게 알고 있는 거. 따라서 대가리가 0.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그럼 문자가 두 개니까 등식이 하나 더 필요한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M과 N이 뭘로 잡혀 있는 거냐? 아니 그 전에 비례식의 문자로 잡혀 있는 거야. 따라서 애초에 M과 N 값은 한 쌍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지. 즉 지금 이 힌트는 이미 답이 나온 거야. 이거면 답이 나왔지. 자, 이렇게 봐서 그런가? 앞에서 문제 풀은 거랑 똑같이 바꿔보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 이거 비례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지. 바꿀 수도 있다 그랬지. 그치? 비례식을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바꿀 때도 있잖아. 즉 얘는 지금 이미 답이 나온 상태. M 대 N이 3 대 1. 따지면 MN 값은 많지. M이 3이면 얘는 1일 거고 얘가 6이면 얘가 2일 거고 얘가 9면 얘가 3일 거고 아니면 앞에서 누가 그러더라. 이것도 이제 3루트 5면은 루트 5일 거고 등등등 졸라 많겠지.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답이 하나로 결정나는 거지. 됐냐? 이 말도 다 그냥 다 수학에서 괜히 던져놓은 힌트는 없어. 이 말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다 컷 나는 거고 이런 거 서로서 아니잖아. 3, 1이 정답. 됐지? 자, 이거는 앞으로 돌아가서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 자, 이 식을 보고 감상평 좀 내봐라. 뭐야,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것은 A, B라는 좌표와 마이너스 3,1의 거리를 잰 식이구나 라는 거 잘 알지, 그치? 그럼 내분점도 이런 식으로 역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이거 A좌표를 루트 10, B좌표를 루트 3이라고 해봅시다. 뭐 3대 2 내분점 구하는 수직선이야. 수직선으로 했어. 그럼 얘는 계산도 해. 5분의 3루트 3 더하기 2루트 10 이렇게 내분점식을 쓸 수가 있지. 맞아? 하라고. 이거 하라고. 요거 하라고. 요거 가지고 잘 보고 이렇게 찾아내라고. 찾아내라고 이렇게. 그 찾는 게 이제 내분점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하나 알려주자면 일단 여기는 3루트 3 더하기 2루트 10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 뭐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돼. 상관없어.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 숫자에 주목하시오. 3과 2네. 그러면 3 더하기 2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비례식부터 역주행으로 잘 써나가. 이걸 계산한 걸 거고 요렇게 곱한 여기가 뭐겠냐? 여기 루트 3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겠지. 요렇게 크로스한 요쪽이 루트 10이겠네. 됐냐? 됐지? 그러니까 지금 루트 10이라는 좌표와 루트 4, 루트 10과 루트 3의 3대 2 내분점식이구나. 뭐 이름을 붙여본다면 얘를 A, 얘를 B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식은
A, B의 3대 2 내분점 구하는 식이 되는 거지. 그치? 얘로 해도 당연히 결과는 똑같지.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만약 여기 위에 분자를 자리를 바꾼 걸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 거며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루트 10 좌표가 될 거고 여기가 이게 될 거야. 그럼 해석은 BA의 2대 3 내분점이 될 건데 알다시피 이거나 똑같은 위치지. 맞죠? 따라서 그걸 하라는 거지. 자, A는 쉽잖아. 저건 누가 봐도 중점 계산한 거야. 그치? 더해서 나누기 2. 따라서 A의 위치는 여기 어디겠든. 자, 그럼 이제 B 찾으러 갑시다. 자, 그럼 B는 이제 분자 쪽을 보면 여기에가 루트 2와 루트 3이 좌표니까 루트 2와 루트 3 앞에 뭐 개수라고 할까? 그 숫자 2하고 1이 있는 거네. 따라서 2 더하기 1분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2대 1 계산이겠네? 여기가 뭐겠냐? 요쪽이 루트 2고 요쪽이 루트 3이겠지. 됐냐? 그리고 나서 이름을 보면 얘가 P고 얘가 Q로 설정되어 있으니 지금 저 점은 QP의 2대1 내분점임을 알 수가 있네. QP니까 Q부터 2대1이니까 적당히 한 3등분 정도에서 두 칸, 한 칸, 한 여기쯤? 여기가 B인가 보네. 됐냐? 마찬가지. C도 갑시다. 자,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3분의로 보는 게 적절하고 그럼 1대 3이라고 보면 되고 1쪽이랑 크로스 대진 게 2가 될 거며 3쪽이랑 크로스 된 게 루트 3이 될 거라 이거도 Q와 P의 내분점으로 표현이 되네. QP의 1대 3 내분점이 되는 거네. 됐냐? Q부터지. 그러니까 애매하게 주진 않을 거야. 확실하게 줄 거니까. 여기부터 1대 3 정도 되니까 여기쯤 있겠네. 따라 순서는 B, A, C. 그럼 할까? 직선. 자, 직선을 하기 전에 내가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온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하여간 내가 지난 시간에 RPM이야. RPM 숙제 내줄 때 이 자취는 잠깐 패스해라 그랬어. 왜냐면 이제 직선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 요 자취라는 것에 대하여 너네들이 이 좌취를 구해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똑같은 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아니지. 방정식, 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됐냐? 따라서 지금 이거는 뭔 짓을 하라는 건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이걸 해보고 직선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는 자네들이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딩 때 배웠던 이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지. 초딩 때 배웠던 이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지. 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뭐야? 우리 어린이 대답해 볼까요? 여기 몇이에요? 6. 그러면 아 졸라 잘했어요. 팍 한다 하면서 도장 딱 찍고 여기다 이제 6 이렇게 쓰지. 그치? 그리고 별과 이거랑 관계식 써봐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되니? 얘가 이거예요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도 한 대 맞으면서 이제 아 잘했어 이러고 딱 그지? 그러고 중학교 때 와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x, y 관계 진짜 x, y 관계식 세워라 그래 놓고 관계식 세워라 그래 놓고 진짜 왜 이래 관계식 세워라 그래 놓고 문자로 이제 표현이 바뀌고 됐냐?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가 갑자기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우더니 점을 찍기 시작하고 얘들아 이게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y축이야 그럼 x가 1이면서 y가 3인 점은 이걸 의미한단다 이러면서 막 더 가자 여기가 1,3이란다 막 이렇게 막 배우고 그럼 저거 다 찍어봐라 그러면 이제 2,4 찍고 3, 찍고 이러고 다 찍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x를 실수로 쫙 펼쳐버리면 이제 뭐 0.1, 0.3 그런 식으로 요 사이에 점이 더 많이 찍힐 거고 그 점이 연결되어 하나의 도형을 이루게 되지. 직선도 도형의 일종이니까. 그럼 이거의 관계식을 써라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야? 저거. 이게 결국은 바로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또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됐냐? 그래서 다시 리셋하고 잠깐 리셋하고 초기화시켜서 다시 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1,3 여기가 0,0 자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나타내는 자취의 방정식을 쓰세요 라는 말은 그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한 놈만 잡아와. 너 이리 와. 그래서 변수로 세팅을 하고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소문자 x, y를 사용했으면 나는 이제 뒤에서 대문자로 잡을 때도 있어. 문자 안 겹치게 하려고.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이 수많은 자취 중에 대표적으로 아무나 한 놈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걸 변수라고 하지. 변하는 수. 예로 이걸로 관계식을 세워라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주어진 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어떤 관계 뭐 세우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여간 주어진 재료로 요거에 대한 관계식을 이렇게 완성하면 이것이 바로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자취 구하는 거 뭐라고? 문제에서 말한 그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한 놈 잡아서 새로운 변수로 세팅한 후에 그것으로 식을 세우는 것이야. 알겠지? 자취 문제도 시험에 즐겨 나오는데 뭐 거의 하나씩은 꼭 나오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뭔 소리예요?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A 좌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B 좌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PA 제곱과 PB 제곱이 9가 되게 하는 점이 어디 있겠지. 뭐 아무데나 요쯤 찍어볼까? 그래서 이거 길이 구해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이거 길이 제곱하면 9가 나오는 점들이 뭐 몇 개 있나 봐. 이렇게 됐냐? P가 나타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그럼 그 P를 새로운 변수 지금은 뭐 소문자 X, Y를 아예 안 썼으니까 우리가 퇴퇴합시다. 이걸 이렇게 잡아서 예로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라는 소리야. 알겠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는 이 짓을 하라는 거다. 관계식을 세울 재료를 뭘 줬어? 대놓고 저렇게 등식을 줬으니 니네는 그대로 저 등식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계산 제곱시켜가지고 루트도 날려줬네. 빼기니까 안전하게 중괄호 칠게. 저 그대로 관계식을 이렇게 세우면 이게 답이야. 이게 저 도형의 방정식 세운 거야. 물론 정리해야지. 됐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보면 알겠지만 x제곱, y제곱이 뺄셈이라 다 사라지네. 그지? 자, 여기 2x에 마이너스 4x에 이렇게 되니까 6x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8y 플러스 8y 되니까 6y 4y구나. 마이너스 24. 됐지? 됐지? 이게 자취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도 뭐 공식 외우고 있어? 결론은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되는데 공식 외우고 있냐? 직선의 방정식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유도해 볼 건데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도 자취를 구하는 거다. 됐나? 그럼 직선을 구할 자취는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직선의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직선의 정의가 뭐게? 직선의 정의는 뭐 한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할 정의는 이겁니다. 한 점을 지나면서 이게 포인트야. 기울기가 일정한 자취 또는 점들 자취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됐냐? 이게 직선의 뜻이야.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일정한 애들. 됐냐?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도 다시 한번 찍고 갑시다. 기울기가 정확히 뭐더라? 아마 대충 기억 속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어렴풋이 남아있을 텐데 정확한 그림적 의미도 알고 있나? 예를 들어 기울기가 2다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이미 분수기 때문에 기울기는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제대로 그래프로 그림으로 해석할 거면 분수로 무조건 바꿔서 생각하라 그래서 즉 1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서 부호까지 같이 따라서 기울기가 2다라는 의미는 일단 지나는 점 하나는 필요해. 그래도 돼. 한 점이 있을 때 x 증가량이 플러스 1이고 y 증가량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x방향으로 한 칸 갔을 때 y방향으로 같은 이게 꼭 자연수 단위로 1이 아니어도 좋아. 일정한 간격이면 상관없어.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Y쪽으로 2칸 정도 올라간 요 정도를 기울기를 2라고 말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저기 아저씨가 말한 대로 이걸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라 해도 변함이 없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대신 X축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갔을 때 밑으로 2칸 내려간 정도를 의미하니까 똑같잖아. 네. 똑같잖아. 네. 그게 그거잖아. 네.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다시피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자, 예를 들어 여기를 x1, y1이라고 합시다. 여기 좌표를 x2, y2라고 하자.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그림 안에 나와 있지. 즉 기울기는 여기에 간격을 측정해야 돼서 여기에 x좌표가 이거고 여기에 x좌표가 이거니까 요 간격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빼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든 상관이 없었거든. 기울기부터는 절대 안 된다. 빼는 방향을 일정하게 내가 여기 x2에서 x1을 빼서 분모를 작성했으면 분자 쪽도 같은 방향으로 빼야 돼요. 알겠지? 그래야 여기 부호가 올바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냥 당연히 빼는 건 순서가 딱 정확해야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특별했던 거야. 제곱이라. 자, 기울기에는 부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는 뭘까? 일단 분수로 생각합시다.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던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하세요. 난 위에다 붙여볼게. 아까도 말했지만 마 1분의 마 2 해도 같은 기울기잖아. 그치? 난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점을 하나 설정한 후에 X쪽으로 한 칸 플러스 한 칸 갔을 때 마이너스이니까 밑으로 2칸 가야지. 요 정도를 기울기를 마이너스 2라고 정의하는 거야. 기울기라는 건 이거다. 알겠냐? 됐지? 이제 기울기가 뭔지 알았지? 정확히 다시 알았지? 기울기 구하는 방법도 알겠지? 그럼 이제 자네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 자취 구할 수 있겠네. 구해볼까? 즉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자. 기울기가 2인 이렇게 써볼까? 같은 말이기 때문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또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려보자. 자, 1,3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한 칸에 2칸 정도 올라간 요 정도가 될 것이며 요 직선의 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말이야. 아까 했지. 자취 구해라 라는 행위는 뭘 하라는 행위? 이 위에 있는 점, 수많은 점 중에 아무거나 한 놈 잡아가지고 너 잠깐 스탑. 이 자식을 변수로 설정한 후에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는 행위가 도형의 방정식 또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라 그랬어. 지금 이 문제는 힌트가 뭐가 있어? 기울기가 2로 일정하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RPM에서 풀었던 문제는 관계식 세울 재료가 그냥 대놓고 등식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말로 되어 있는 걸 받았어야지. 받아 써봐. 직선의 뜻 뭐야? 기울기가 일정한 점들이잖아. 따라서 얘랑 기울기가 항상 2여야 되겠네. 즉 얘랑 기울기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가 항상 일정하게 2인 애들이라고 쓰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 원본이야. 이게 직선 원본이야 원래는. 도형의 방정식 버전으로. 근데 이렇게 안 쓰지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넘겨서. 우리는 우리가 많이 보던 모양이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된 거를 여태까지 본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 여태까지 봐온 거야. 됐냐?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저거. 직선의 메인 구성 요소는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입니다.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a, b일 때 이걸로 직선식 세우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걸로 자취 구하는 방법이 a, b와 x, y랑 기울기가 항상 m인 자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직선의 식.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넘겨서 이렇게 고쳐서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맞아? 그래서 내가 외워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직선 중학교 때 그냥 대충 숫자 나와 있으면 실은 뭐 이런 건 기억하냐.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서 왠진 몰라. 근데 그냥 그렇게 외웠어. 2x 1,3이니까 1 넣어서 3 조금 널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 해봤을 텐데 물론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저 공식은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된다. 왜? 나중 가면 이제 직선을 점이 막 t,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에 막 기울기도 막 요따구로 된 이런 거 직선의 방정식 세워야 되는데 이걸 중학교 때처럼 할 수 있어? 공식에 대입해서 해야 돼. 됐냐? 미적분 가면 할 일. 그래서 저 공식은 미리미리 잘 외워두시는 게 좋다. 됐지? 그래서 이거 잘 외워두시고, 즉 3년짜리고 내신용으로는 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 자, 직선을 이렇게 둔 버전이 있고 그 다음 이런 경우 있지. 뭐 예를 들어 y는 2x-1이라는 직선이 있으면 때로는 이 직선을 한쪽으로 몰빵해서 는빵 형태로 쓰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 맞아? 그래서 직선은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하지. 이런 형태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애들 때문에 그렇거든. 야, 이거도 좌표 평면 애선 직선인 거 알고 있지? 우리 축의 방정식 찾던 것처럼. 그치? 왜지? x는 3의 뜻이 뭐야? x좌표가 3인 애들이라는 소리라 그냥 좌표 평면에 x좌표가 3인 점들 몇 개만 찍어봐도 저 자취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이게 x는 3이라는 직선.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이렇게 그어지는 애. 맞아? 이런 애들 표현할 때 요래 놓고 뭐 예를 들어 b는 0 이런 식으로 박아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표현도 잘 알고 계시고 실은 요 표현은 나중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잴 때도 직선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지.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몰빵형으로 쓸 때도 가끔씩 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돼 있으면 자네들은 이런 작업을 하긴 해야 될 거야. 왜? 직선은 아무리 그래도 y는으로 정리됐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긴 하거든. 그러나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b가 0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넘겨라. 만약 b가 0인 경우면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 b가 0이면 나오는 게 이제 x는 라는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십시오. 됐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또한 내신용 직선 절편 버전이 하나가 더 있지.
만약 어떤 직선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절편이 뭔지는 알지? 네. 뭐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그었는데 여기 y절편이 b고 x절편이 a야. 절편 버전으로 직선의 식 쓰는 게 이렇게 생겼어. 가끔씩 조금 시간 절약할 때 유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됐냐? 왜 이렇게 될까는 이건 약간 결과론적인데 이게 지금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 x절편이라는 거는 순서상으로 쓰면 y좌표가 0인 거야. y에 0을 넣으면 x절편이 바로 나오는 그런 식이거든. 맞지? y가 0이면 빠르게 x가 a 하고 나오는 식이지. 마찬가지로 y절편은 실은 순서상으로 쓰면 0,b 즉 x가 0인 경우야.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y절편이 b인 식이야.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숫자가 1로 고정인 거고. 맞아? 그래서 절편 버전의 요 식도 내신 때는 그래도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는 게 좋다. 됐지? 됐지? 절편 버전. 반대로 이렇게 생긴 거 보면 x절편 A, y절편 B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면 좋고. 자, 2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식도 공식이고. 자, 그래서 한번 슬쩍 그냥 직선의 정의 생각도 할 겸, 그러니까 공식은 공식대로도 쓰고,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좌표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y좌표하고 정리 이렇게도 해보고 그냥 연습 삼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2,1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 자취의 방정식은 이 위에 점 하나를 변수로 설정한 후에 이걸로 관계식을 세우는 건데 직선의 정의가 기울기가 일정한 점이니까 얘네 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를 정리한 거구나. 이거 연습 3 한번 슬쩍. 됐냐? 그다 요 3번 말도 기억나냐 요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대표적인 기울기 던져주는 표현법 중에 하나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 무슨 소리냐? X축이 요렇게 있다라고 친다면 양의 방향이라는 건 요 소리야. X축을 기준으로 요렇게 45도라는 소리야. 뜻이 그래요. 됐냐? 따라서 지금은 저 직선에 대하여 뭘 알려준 거냐 하면 여기가 45도다 라고 알려준 거고, 그럼 이건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기울기 찾을 때 사용하는 게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도 아니지. 공수할 때도 뭐 가끔씩 있었지. 요 삼각형의 몇 대 몇 대 몇을 이용하면 기울기를 알 수가 있지.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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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가 1이든 뭐든 상관은 없지.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잖아. 맞아?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기울기 1이라고 준 거야. 60도 해볼까? 그러니까 이 특수각이 45도랑 30도랑 60도가 있지. 60도짜리 해볼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인 직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야. 그럼 자네들은 직각 삼각형을 뭐 아무데나 꽂아도 돼. 뭐 이렇게 꽂을까? 어차피 비율은 일정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30도, 60도, 90도가 되네. 몇 대 몇 대 몇? 여기 몇이야? 1.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2.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1분의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이거 만약에 이게 그래. 이게 만약에 60도다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루트 3인 것이라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됐지? 됐지? 이거는 이제 45도니까 기울기가 1일 거고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그럼 딸랑 점이 두 개 틱틱 나와 있으면 뭘 해야 되지? 직선의 메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기울기가 없으므로
기울기를 구하면 되지. 자, 기울기 구하자. 3 빼기 1분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뺐으니까 이쪽도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몇이야?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 됐지? 일정한 방향으로 빼야 돼. 반대로 해도 돼. 반대로 할 거면 올곧게 계속 반대로 해야 돼. 이거 빼기 이거 할 거면 1 빼기 3 분모를 이렇게 했으면 여긴 2 빼기 마이너스 4라고 해야지. 어쨌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됐지? 기울기 뺄 때 방향 일정하게 잘 빼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생각하면서 네 맘대로 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얘는 점이 2개 주어져 있으면 간단하게 기울기를 지금처럼 구하신 뒤에 다시 공식 사용하면 되고, 점은 선생님 저거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네 맘대로 하세요. 당연히 결과는 같으니까. 왼쪽 점으로 하던 오른쪽 점으로 하던 전개해봐라. 결과는 똑같지. 되냐? 그 다음 이렇게 절편이 나와 있으면 아까 그걸 써도 되고 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도 상관없어. 즉 이걸 보고 이렇게 바로 간단하게 식딱 써가지고 약간 정리 바로 해줘도 돼. 됐냐? 4분의 1x 마이너스 y는 1이네. 뭐 이대로 둬도 이거야 뭐 당연히.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답안지에는 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래놓고 얘를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 직선의 방정식은 형태가 한두 개가 아니야. 다 같은 식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막 애들 물어보더라. 선생님 저는 이렇게 나왔는데 답안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저 틀렸나요? 네가 고쳐봐. 씨. 시험에서는요 객관식에 보기 보고 골라 잘. 그걸 질문이라 해. 되냐?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편 버전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않아? 선생님 x절편이 4란 얘기는 4,0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선생님 그럼 기울기가 4분의 1이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공식을 써도 되고 y절편 보면 여기 실은 바로 나오지. 이거는 됐냐? 다 괜찮아. 근데 아까 그 절편 버전이 유용할 때가 가끔씩 있어. 아마 뒤에도 한 문제인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잠깐 외워놓으라고 한 거고, 이거는 뭐 y절편 0,5 이거 y절편 5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건 x절편 2에 y절편 3이고. 됐냐? 절편 버전으로 식 써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됐지? 그 다음 64번. 그러면서 이런 특별한 애들도 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잊지 마. 선생님 답이 직선 구하래서 구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해요. 그거 아니라 맞아. 알겠지? 쟤도 직선이다. 좌표 평면에선 얘도 직선이야. 방정식에서야 뭐 이제 x에 들어갈 숫자는 2입니다 라는 뜻이지만 좌표 평면에서는 얘도 직선이다. 자, 2,8을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 뭐야? 헷갈리면 그려. 2,8인데 x축의 평행한이니까 이렇게네. 아, y적 전부 다 8층인 거잖아. 내가 y를 층으로 비유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지금 y는 8이 저 직선인 거야. 됐냐? 얘는 x는 3이겠지. 됐냐? 조금이라도 잠깐 x는 3인지 x는 마이너스인지 y는 헷갈리면 그려보기만 해도 될 것을. 이건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수직이랬다가 평행이랬다 이럴 거거든. 이런 건 시간 써도 돼. 얼마나 걸린다고. 정확한 게 더 낫지. x축의 수직? 수직이란 용어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x축의 수직? 이렇게야? 이러면 이거네. 됐냐? 그리라고. 4번은 2점 지나간다. 기울기 구해야지 라고 하기 전에 여기 y좌표 똑같은 거 눈치 좀 잘 까고. 그치? y좌표와 둘 다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얘는 1, 마이너스 3이라 얘가 이렇게 직선이 그어질 거 아니야. 맞아? 이러면 y는 마이너스 3이 방정식이 되는 거지. 됐지? 가자. 어디를 지나는지 제발 문제 좀 그냥 냈다 점 2개 보인다고 이거 갖다가 막 기울기 구하고 그러지 말고
얘네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니까 중점을 먼저 구해야지. 자, 중점 1,5. 기울기가 여기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직선만 풀면 어려울 거 없어. 직선은 실은 나중에 이제 원이랑 섞이고 뭐 이래야지 좀 그렇지. 됐냐? 당연히 전개해서 계산 정리하시고. 그다음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걸 구해야지. 그치? 자, 내분점은 이제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써버립시다. 몇이야? 5분의 6 더하기 14. 4, 그 다음 5분의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이거랑 이거 지나는 직선 구하세요. 됐나? 뭐요? 점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 기울기 먼저 구해야지. 항상 직선의 메인 요소는 기울기임을 생각해라. 됐냐? 기울기가 8이네. 그럼 이제 아까 공식도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공식 잘 외워가지고 이렇게 잘 계산하도록 해요. 자, 요거 세 개는 쪼로록 잘 구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66번 같은 거 뭐 갑자기 뭐 넓이 구해라 그러면 애들이 막 이거 뭐예요 그러는데 당연히 그려야지. 그려서 뭔 도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삼각형이겠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딱 정리까지 플러스 1 됐냐? 그립시다. 지나는 점 0,1 하나 딱 찍어 놓고 x절편을 구해서 그려도 되고 기울기로 그려도 되고 기울기로 그린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면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요 정도 되겠네. 됐냐? 물론 지금은 절편 구하는 게 낫지. 왜냐면 해야 할 행위가 삼각형 넓이 구하래잖아. x절편은 y가 0일 때지. 그럼 x 몇이야? 2네. 2,0 지나가나 보네. 자, 그럼 직선하고 x축하고 y축 여기 말하는 거네. 따라서 넓이 구하시면 되겠네. 됐냐? 자, 절편들이 주어져. x절편 6, y절편 마이너스 2. 절편 버전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본다면 6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y는 1. 이대로 둬도 되고 한 번 더 6 곱해서 정리해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두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란 소리는 좌표를 대입을 하라는 소리지 맞냐? 따라서 이거부터 대입한다면 6분의 1a 플러스 2분의 1이 1이니까 그냥 미리 6 곱하자. 그냥 딱 보고 판단해. 6을 곱해놓고 쓰는 게 나을 듯? 이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공식이라고 외우라 그랬잖아. 절편이 주어진 버전. 도대체 아까 설명할 때 뭘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형태가 되냐 하면 한번 해봐. x절편이면 y가 0이잖아. y에 0 집어넣으면 x가 6 맞지? 그냥 절편이 바로바로 뭐 보이는 형태인 거야. 그래서 점들을 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지. 되냐? 계산은 안 합니다. 그 다음 4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라 라는 말은 실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을 본 적이 있을 텐데 한 직선 위에 있어라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이제 요런 말이 있어. 세 점이 같은 말. 그래서 뭐 경우의 수 할 때 세 점 삼각형 구할 때 일직선상에 점 3개 있는 거 빼고 그랬던 것처럼 점 3개가 삼각형이 안 된다는 소리는 나란히 점 3개를 말하는 거야. 그치?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직선 위에 점 3개가 요렇게 있게끔 해라. 그림은 대충 그려도 큰 상관없지. 그러면 이거는 뭘 하라는 걸까? 하면 이 문제를 꼭 이상하게 푸는 분들이 계셔. 이상하진 않지. 답은 나오겠지.
두 개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든 막 표현을 하더니 얘를 집어넣어. 그래도 돼. 그런데 그렇지. 직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한 식을 쓰는 게 더 낫지. 직선이란 건 결국 기울기가 다 같은 점들이거든. 따라서 A와 B의 기울기를 잰 거나 A와 C의 기울기, 그러니까 식이 3개 나와. B랑 C의 기울기가 다 같은 그림이다 라고 기울기를 이용하는 게 좋지. 지금은 뭘 쓸까? A, B, A, C가 편하겠지. 왜냐면 A를 아니까. 따라서 요거 두 개로 기울기 재면 이건 A 쪽에서 B 뺍시다. 이거 빼기 이거 분해, 이거 빼기 이거랑 AC는 이건 C에서 A 뺄래. A 빼기 3분의 5 빼기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뭐 지그재그 곱하기로 푸는 게 더 낫지? 요 3이고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3이 6이다. 정리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4 플러스 3 A 값이 마이너스 3 아니면 4인데 뭐래냐? 양수의 1에 그럼 4네. 됐지? 요거 갑시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지나고 이런 문제랑 잘 보시고 얘는 그림을 자세히 그려야 될까? 그냥 굳이 대충 그려도 될까? 대충 그려도 큰 상관없어. 왜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A를 지나면서 삼각형 반땡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지가 중요하지. 어떻게 잘라야 되냐? 어디서 잘라야 돼? 당연히 BC의 한가운데 중점 지나가게 잘라줘야 넓이가 똑같아지지. 맞지? 따라서 중점 구하라는 소리네. 자, B와 C의 중점 구합시다. 뭐야? 1,3.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파란색 직선식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 지나가는 직선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또 기울기 구하고 할 일 하시면 되지. 3분의 마이너스 1 됐냐? 나 이렇게 뺐어. 반대로 빼도 되고. 따라서 직선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공식에 그대로. 공식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자꾸 숫자지만 써버릇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개 정리. 내가 지금 이러고 만다고 니네도 계산 이러고 말지 말고. 둘 다 그림이니까 간단하게 보자.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러니까 도형이 2등분 되는 순간이 언젠지 도형별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지금 얘를 보면 저기 여길 지나면서 마름모를 반땡하래. 1, 마이너스 1이면 대충 요쯤이잖아. 어떻게 잘라야 되게? 그래, 이게 사각형 마름모뿐만 아니라 밑에 직사각형도 마찬가지고 반땡되게 하려면 요 대각선의 교점, 중점 지나가게 자르는 거였지. 맞아? 그치? 따라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이게 좀 있네. 이게 이제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이제 우리 항등식 원리에서도 알 수 있는 거. 물론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구할 수도 있어. 제가 뭐지? 저 직선이 지금 아무런 힌트가 없을까? 응? 저 직선이 아무런 것도, 기울기도 몰라, 점도 몰라서 진짜 말 그대로 막 이런 직선, 뭔지 모르는 이런 직선 상태일까? 아니면 기울기는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일까? 아니면 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애일까?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 자, 이걸 끝까지 Y눈으로 정리해보면 기울기는 미정이네. 기울기는 미정이잖아. 이게 기울기인데. 맞아? 점이 고정이네. 어디 지나가? 0, 아니, 지금 뭐하면 직선 말하고 있잖아. 0,4분의 3을 고정적으로 지나는 애네. 즉 0,4분의 3이면 대충 여기쯤 됐냐? 따라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제 기울기가 미정인 이런 직선이고, 아이고 씨.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어디 지나가게 해줘야 돼? 정확히는 이제 아이씨. 대각선의 중점 지나가게 딱 설정 잘 해줘야지. 여기 지나가야 반땡이 되는 거지. 맞아? 됐냐? 됐지? 따라서 요 점을 찾아야 되겠네. 이거는 뭐 A와 C 또는 B와 D의
중점을 구하면 되지. 1과 5의 중점이니까 3. 2랑 4의 중점이니까 3,3이네. 됐냐? 그 다음 요거 잠깐, 얘는 지금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와 있지만 실은 이게 뒤에도 있을 건데 항등식의 원리도 있기도 해요. 너희들 오랜만에 항등식 기억하지? 만약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문구 보일 때마다 요 짓 했던 거 기억하지? K에다 뭘 넣든 항상 일정해지게 만들려면 여기를 뭘로? 빵으로 만들면서 여기 값도 동시에 0이 되게 설정해주면 K랑 상관없이 성립하는 등식. 맞아? 실은 얘도 그 원리기도 해요. 즉 지금 이 식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여기에 보면 K값과 상관없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실은 그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K값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 항등식 기술을 쓸 수 있고, 따라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단지 좀 재미없게 여기에 x가 혼자 들어가 있을 뿐. 여기는 이거고. 항등식 원리야, 항등식 원리. 됐어? 따라서 실은 저 직선은 x가 0일 때 y가 항상 4분의 3이구나. 0,4분의 3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요거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 됐냐? 됐어? 따라서 그거를 좀 먼저 합시다. 여기 말고. 여기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얘기. 여기 잘 봐.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원에서 좀 쓰기 때문에 요거 알고 있어야 돼. 봐라. 지금 직선이 막 복잡 K라는 문자도 포함되어 이렇게 되어 있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래. 맞아.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제 이 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항등식 기술을 써줘야지. 됐냐? 자, 바로바로 하자. 여기 보면 K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X랑 플러스 3Y네. 맞지? 그 다음 K 안 붙어 있는 게 저게 2X랑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5. 됐냐? 따라서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것은 얘가 0이면서 얘가 0일 때네. 맞냐? 됐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깔끔하게 여기서 그냥 바로 x 몇 나오고 여기가 몇 나오는 거라면 지금은 약간 연립 좀 해줘야 되겠네. 즉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만 잠깐 해주면 되지. 그치?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어줘야지. 됐냐? 이러면 x가 몇이냐? y가 1이고 x가 3이냐? 됐지? 따라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3,1. 됐지? 자, 이거 됐지? 나 이제 이거 잘 봐. 이게 이제 뒤에 요 어떤 문제랑 연결이 좀 되는데, 이게 지금은 봐봐. 항상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 하면서 얘를 풀었잖아. 야, 이거 하얀 거만 잘 봐봐. 이거 직선 아니냐? 파란 것도 직선이지. 그럼 이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저 하얀 놈이 지금 자 보기 좋게 y눈으로 좀 y눈으로 고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직선이야, 직선. 맞지?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하든. 그 다음 파란 녀석도 직선이거든. 파란 녀석도 직선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둘을 뭐 했냐? 연립했지. 연립한 행위는 뭐랑 같아? 교점 구하는 행위를 한 거랑 같지.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을 잘 정리해보면 하얀색 직선하고 파란색 직선하고 교점이 있을 것인데 그 교점이 3,1이며 요 노란색 직선의 정체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라는 결론이 나지. 됐냐? 그냥 지금 계산한 결과를 그림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 노란색이 항상 지나는 점이 3,1인 거 구했잖아.
근데 그 3,1을 구한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둘의 교점이기도 하거든. 자연스럽게 해석은 저 노란 녀석은 하얀색과 파란색의 교점 지나는 직선이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지. 됐냐? 그냥 지금 해온 계산이 결과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됐어? 됐지? 그래서 뒤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이겠지만 다시 볼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보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해설을 좀 바로 볼게. 여기 보면 뜬금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요런 등식을 하나 딱 어이구야. 요런 등식을 하나 딱 써놓지. 맞지? 이게 방금 여기 원리로 나온 거야. 방금 이거 쓴 거라고. 방금 이거 쓴 거라고. 지금 이 식이 뭘 의미해?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노란색 식을 뜻하는데 그게 지금 바로 얘가 0이 되는 게 하얀색 직선이고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파란색 직선이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쓴 게 되잖아. 저 노란색 식이.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갑자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라 그러더니 갑자기 얘네를 요 항등식 틀 안에 집어넣은 식이 아까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그치? 물론 얘는 지금 K가 이 뒤쪽으로 빠져 있지만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0이 될 때인 식에 들어가 있잖아. 맞아? 이게 아까 저 앞에 원리로 나온 거야. 됐냐? 물론 직선은 굳이 이 기술을 쓰지 않아도 그냥 교점 구해서 하면 되거든. 근데 뒤에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 형태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으셔야 돼요. 됐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문제야. 뭐 구하는 거 문제 푸는 거 자체는 그냥 항등식 기술 쓰는 거 딱 구하고 3,1 하고 끝이잖아. 그지? 근데 의미하는 바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문제를 푼다고만 생각하면 뭐 그냥 풀면 되긴 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래. 하던 대로 항등식 틀 짜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까? 항등식 틀을 딱 짜놓읍시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하래. 항등식 모양 만듭시다. 자, K 붙어 있는 게 지금 2x랑 마이너스 y네. 그 다음 K 안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의 원리대로 얘가 0이 될 때와 얘가 0이 되는 x, y 값을 구하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 그걸 구하려면 우리가 얘네 둘을 연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뭘 구하는 행위인 거야? 그냥 그리면 대충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중인 걸 잘 생각을 하라고 지금. 됐냐? 우리 지금 교점 구하고 있는 거잖아. 둘이 연립할 거잖아. 자, 연립하자. 이건 몇이냐? x는 3, y가 6이네. 됐냐? 따라서 이 문제 정답. 항상 지나가는 정답. 점 P는 3,6인데 그게 이제 놓고 보니까 파란 직선과 노란 직선의 교점이 3,6이고 그러니까 이 식 전체 다시 말해 요 식 얘는 결국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었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반대로 이 작업을 거꾸로 가는 게 아까 그 뒤에서 보여준 그거야. 됐어? 어쨌든 요건 이제 아마 다시 하게 될 거고 한 점을 지난 항등식 기술 요거 잘 기억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공수 1에도 가끔씩 있었어. 공수 1에서도 그 이차함수, 직선 이차함수 그거 할 때 왜 이렇게 생긴 식 본 적 있잖아. 갑자기 막 직선이 이렇게 하나 딸랑 나와 있을 때 그때도 내가 똑같은 얘기 했거든. 야, 이거 M으로 묶어봐라. 그럼 지금 이 직선은 또는 이렇게 고쳐서 확인해 보면 지나가는 점을 준 직선이다. 요 기술 공수 1에서도 한 적이 있어. 그 내용이야. 됐냐?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0이고 얘가 0인 게 좀 단순한 직선이긴 해. 얘도 나름
직선 y,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y는 1이라는 직선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얘도 나름대로 한다면. 됐냐? 어쨌든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에서도 1학기 때는 이차함수에서 많이 했던 짓이고, 실은 이 작업은 중학교 때도 했었을 거야. 1차함수 배울 때. 개형 파악하는 거 있잖아. 부호 가지고. 그치? 따라서 먼저 직선이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지. 직선은 당연히 y는으로 고쳤을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y는으로 고칠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서 b를 넘겨줄 때 조건 필요해. b가 0이 아니어야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좀 잊지 마십시오. 즉 b가 0일 때 넘겨놓고 이상한 거 하지 마라. 다시 말해 3번 풀 땐 b가 0이라 얘를 못 써. 그냥 엿다 넣어야 돼. 됐지? 됐지? 일단 3번 빼고 갑시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일단 이렇게 고쳐봅시다. 그러면 얘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야? 요게 기울기죠. 그 다음 요게 y절편이지. 그냥 따로따로 쓸게. 이 직선식을 보고 자네들은 시선이 이렇게 보여야지. 아, 지금 현재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구나. 그 다음 y절편이지. 뒤에 있는 상수가 x가 0일 때 좌표니까. 이거 가지고 부호조사하라는 거야. 그치? 부호조사는 처음 하는 거 아니지요. 자, 요거 부호조사 한번 해봅시다. 뭐 경우의 수에서도 했고. 보통 두 쌍이 나올 거야. 자, A랑 C랑 0보다 크다. 부호가 똑같다. A와 C가 뿔뿔. B, C도 부호가 같으니까 요렇게겠네. 됐냐? 아니면 됐냐? 자, 그럼 개형 파악하러 가자. 뿔뿔뿔인 경우 얘 부호 뭐야? 그렇지. A와 B가 부호가 뿔뿔이던 마던 그럼 A 요거는 플러스일 거고, 맞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기울기는 음수인가 보네. 됐냐? 이건 BC도 부호가 똑같아서 요거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겠네. 됐냐? 그럼 이제 님들은 좌표에다가 얘 직선의 위치 잡아주면 되겠네. 자, 기울기가 음수니까 요렇게지, 그치? y절편이 음수니까 y축 음수 요렇게 지나가겠네. 됐나? y절편 음수의 기울기 음의 방향. 됐냐? 2, 3, 4, 4분면 지나가네. 됐지? 그럼 2번 해봅시다. 2번은 A, B, C 부호가 어떻게 되지? 보자. A와 B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건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지.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란 소리야. 근데 B와 C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이런 구성이겠네. 됐나? 아니면 이렇게겠지. 뭐 어쨌든 둘 중 하나만 해도 상관없긴 하지만. 자, 그럼 또 부호 파악하러 가자. B분의 A. A와 B의 부호가 달라서 요거는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엔 기울기가 양수네. 그 다음 이거는 BC 부호가 똑같대. 그럼 이거는 플러스일 건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음수겠네. 자, 그럼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번엔 요렇게지. Y절편은 그래도 음수니까 밑에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네. 됐지? 그 다음 이제 3번은 주의해야죠. 3번은 여기 Y의 개수가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면 안 돼. 고칠 수 없어. 그냥 넣어야지. 즉 넣게 되면 그냥 저 직선식은 이제 x는 라는 직선이 되겠네. 마이너스 a분의 c. 됐냐? a와 c 부호 파악을 해야지. a와 c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이게 양수래. 그러면 마이너스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음수겠네. 됐냐? x가 음수니까 여기지? 여기지? 2, 4분면, 3, 4분면 지나가네. 됐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의 활용. 얘가 발전 박혀 있어서 졸라 어려운 건가? 아니, 그냥
이런 직선 힌트 숨겨진 거 잘 알아보라고 공수 1에서도 했고 방금 전에 항등식의 원리로도 찾을 수 있다라고도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으로 고쳐보면 mx 플러스 m 플러스 1로 아무것도 모르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항등식처럼 m으로 묶어주게 되면 얘가 0이 되는 값 순간에는 m이 무시될 거야. 그치? 즉 어디 지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네. 오케이, 그럼 갑시다. 요 놈은 이제 얘도 이제 y는으로 이쁘게 잘 고쳐주고 이건 이제 그림 좀 그려줘야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다. 저 하얀 직선부터 그립시다. y 전부터 찍어. y절편이 0,2지. 여기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한 칸에 마이너스 한 칸 요 정도 되는 거야. 그치? 이건 이제 기울기 45도니까 여기도 이겠지 뭐 보나마나. 그리고 이 노란 직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저 노란 직선은 마이너스 1,1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은근 그림 잘 봐야 돼. 지금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서 만나래? 1, 4분면 여기네 여기. 맞아?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경계선을 찾으라고 했어. 경계선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을 찾으라 그랬어. 시작 지점이 여기. 파란 직선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빨간 직선 2개 찾아야 되는 거고 2개의 무엇을 찾아야 되지? 미지수를 잘 봐. 미지수가 여기 박혀 있어. 기울기가 현재 m이야.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 자, 파란 직선 기울기 구해볼까? 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림이 지금 딱 칸수가 이쁘잖아. 여기는 2,0이거든. 물론 그냥 공식 써도 돼. 2 빼기 이거 분의 0 빼기 이거 해도 되고 이게 가상으로 이런 게 보이면 바로 가면 좋지. 이거 분의 이거잖아.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 그림이 칸이 이쁘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파란 거의 기울기는 파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확인. 됐냐? 빨간 것도 이쁘지 않냐? 이거 뭐야? 기울기 1이네.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이네. 얘 기울기는 1이네. 됐냐? 그럼 요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저 노란색 기울기 m은 파란색 기울기보단 커야 되고 빨간 거보단 작아야 되는 거네. 파란색 기울기보다는 커야 되고 빨간 거보단 작아야 되며 등호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1, 4분면에서 만나라 라는 얘기는 4분면은 여기 경계선은 빼는 거지. 안 붙어.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뭐 여기 교점 A, 교점 B라고 하더니 만약에 선분 AB에서 만나라 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등호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읽으세요. 그림으로 나온 거야. 이 노란 직선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면서 1, 4분면에서 만나래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시작과 끝을 먼저 찾은 거지. 그 사이가 될 테니까. 됐냐? 요게 필수 숙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숙제가 앞에 그 RPM에도 그 단원 종합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 여기가 이제 선택입니다. 여유되면 하는 거. 15쪽부터 17쪽까지 이렇게.